솔직히 공부머리는 유전 아닌가? 타고난 지능과 재능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걱정과 우려가 해소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의 뇌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4가지 꿀팁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제시드리는 생활 속 꿀팁 4개를 실천해 보시면 우리 아이의 학습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기 4살짜리 딸 아이를 둔 평범한 일본인 아빠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걱정이 앞서서 이것저것 아이에게 조기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별로 재미도 못 느껴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연히 초등학생 아들을 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지인의 아들은 특히 수학 점수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어떤 뇌과학 관련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단 몇 달 만에 아들 수학 성적이 깜짝 놀랄 만큼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는 그 뇌과학 박사가 어떤 말과 조언을 해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편집자의 소개로 그 뇌과학 박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를 책으로 냈어요. 바로 똑똑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저자인 고 가즈키와 다키 야스유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힌트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말해주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특히 어떻게 하면 뇌과학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를 올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꿀팁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키 야스유키 교수에 의하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6가지 힘이 있는데, 실행 기능, 지적 호기심,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 긍정감, 그릿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실행 기능, 지적 호기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거예요. 첫 번째, 실행 기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전략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마 바로 안쪽, 전두엽에서도 앞쪽을 차지하는 전두전야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 실행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의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IQ가 높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것이 높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하신 다니엘 라핀, 유태인 랍비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AI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물어봤어요.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Parents are panicking about the intelligence. Many jobs are disappearing, right? So what do you think the most important skills for the future is? Self-discipline, About, everything. can I ask why? Sure. In England, there is quite a large underclass, a large population, over 1 million people who've never had a job, don't work, and live off government money. Why are those people not succeeding? I don't know. You know, it's not because they're stupid. It's not because they have any intrinsic handicap. They're not succeeding because they were never given the gift of self-discipline. I see. To go to work and serve customers and obey your boss every day takes a certain amount of self-discipline. Not everybody has it. And if you don't have it, it means your parents did not educate you properly. It's not enough to know what the right thing to do is. Many people know the right thing. It's much harder to do it. That takes self-discipline. 네, 자기조절력입니다. 사실 자존감, 질문 능력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자기조절력과 학업 성취도는 정말 큰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기조절력과 실행 기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다키 야스유키에 의하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 능력들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규칙 지키기, 역할놀이, 악기 연주하기, 프로그래밍, 부모와 함께 계획 세우기, 운동이나 실외놀이, 우선순위 정하기, 작업 완수하기 등이
우리 아이의 실행 기능을 키워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녀 교육 끝판왕은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들의 부모님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부모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의외의 공통점인데요. 둘 다 어렸을 때 엄청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게도 둘 다 브리태닉 백과사전을 그렇게 읽어댔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 여사가 말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9살이었을 때 메이 머스크 여사가 이혼을 했는데 백과사전이랑 컴퓨터가 아버지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랑 살았다라는 말이 언급이 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정말 백과사전 광이었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을 좋아해서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어렸을 때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호기심의 영역을 넓고 깊게 확장했다는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호기심으로 그친다던가 호기심이 넓고 깊이 있게 뻗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의 호기심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을까요? 다키 야스유키가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한번 보시죠. 전 여기서 특기할 점은 부모가 취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과 같이 즐길 만한 취미를 찾아보고 그 취미를 먼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면 우리 아이의 뇌가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가든 패밀리 콘텐츠를 평소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나누는 유의미한 대화가 문해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관련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의미한 대화가 무엇인지 다음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께 설문을 했었는데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요, 평균으로. 근데 아이들이 체크한 걸 보니까 10분이 안 나와요. 아, 답변이 달라요? 네,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 보면은 부모님은 야, 방 청소해, 정리해, 공부해, 방 갔다 왔어? 이 모든 것을 대화의 시간에 넣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명령, 지시니까 대화의 시간에 안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아이들이 맞아요. 부모님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또는 시부모님, 부모님한테 혼난 시간을 우리는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아이들 역시도 이 진짜 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통이거든요. 네네.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 많이 하세요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이 뭔가 지시하고 훈계하고 이것을 대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좀 찔리네요. 네,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는 건 이해는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해력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의 능력, 이해의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아,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이가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을 늘리는 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와 부모가 계속 의미 교섭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던져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 보고 다시 오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수정해서 표현하고 고쳐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대화할 때 긍정적인 말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키 야스유키가 말하기를 부모에게서 풍부한 어휘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1, 2세 아이는 3세가 됐을 때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IQ가 무려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도쿄대생이 초등학생일 때 자주 듣던 말이라고 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 하나같이 긍정적인 말들이죠. 오늘 하나 외워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인지심리학 관련 책을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책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학업 성취도와 산책로와의 관계입니다. 세계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명문대학 랭킹을 매겨보고
각 대학의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랭킹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잘 지으면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 된다? 라고 말하면 비약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학업과 운동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란 점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다키 야스유키가 아주 명쾌한 힌트를 주는데요. 우리 아이의 뇌를 똑똑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또 운동의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뇌 사진 한번 보시죠. A 뇌에 비해 B 뇌가 좀 빈틈이 많아 보이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뇌인데요. 몇 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모두 60세입니다. A는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한 사람의 뇌이고 B는 특별히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뇌라고 하네요. 사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이들 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걷기나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안에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의 호르몬이 방출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면 기억력, 암기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거 아세요? 중년에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약 40%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중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45분에서 60분씩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게 어렵다면 점심시간에 빠르게 걷기나 조깅 그리고 산책을 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짬을 내서 아이와 함께 가볍게 산책부터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이의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6가지 힘 중에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행 기능, 호기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솔루션을 드리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똑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에는 나머지 3가지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나이별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로드맵 형식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든 최대한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젊은 뇌를 만들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뇌과학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자기계발 측면에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